이번에는 해수를 한번 볼까요? 해자축 한번 이어서 보게요. 해수 특징. 해수는 지혜의 보고예요. 잡다한 학문 또 철학이 집대성된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영양분이 많은 물, 영양분. 이것저것 다 못했다 이거죠. 여기서 정수를 했을 때 이제 자수가 되는 거예요. 엑기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잡다한 학문이 집대성 돼가지고 원초적 학문 완전 엑기스. 이것은 자수가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게요. 지나치게 총명하거나 극 우둔하다. 이 말이 있는데, 이건 총명하거나 우둔하다 이 말을 가지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총명하거나 우둔하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구조가 이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져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머리 좋겠네, 좀 감각이 없겠네, 이쯤으로만 가셔야 돼요.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 뭐 사주 어떻게 풀 겁니까? 연정관계로 주위에 소문이 많이 난다. 정을 주면 깊이 준다. 이게 해수가 임수가 해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은 자기도 모르는 연정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생명창조의 이제 정임합이라는 기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해수가 또 이제 깊은 맛이 있어요. 깊은 맛.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을 주면 깊이 준다. 뭐 이런 관계도 있고, 소문이 많이 난다. 이것은 구조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연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정을 맞추면은 깊이 준다. 뭐 이렇게만 가면 돼요. 그리고 영적 능력이 강하다. 이게 이제 술해가 이제 천문방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저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의 검문소야. 그러니까 이제 영적 능력이, 저 얘기했잖아요. 이쪽은 이제 사오미, 이쪽은 신유술. 이쪽은 아무튼 영적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의 의미가 있으며 생명의 깃틀이 뿌리를 보관되어 자수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핵의 의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핵에 이거 쭉 공부하면서 핵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신금하고 유금에서 나와요. 신금에서 유금에서는 계속 이어서는 다 나와. 신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핵의 깊이, 원리, 가장 원초적인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신금 유금 하면서는 이거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 핵심적인 원리가 뭐야? 뭐 이렇게 그 원리가 있어. 근데 그 원리가 가장 기본 엘리멘터리가 뭐야? 이 자수까지 가는 거야. 생명의 깃틀을 보관되며 자수로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생명의 깃틀을 보관하여, 임수가 해수잖아요. 생명의 깃틀인 신금을 보관하여
정이라는 온기로 감싸서 정이밥을 해서 이 더 이제 그 액기스를 자수로 전달하고 축에서 널렸다 꼴다 하면서 갑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황성으로는 청정함과 고차원적인 것을 말할 수 있고 항상 공도적인 만세 공감성을 표시하고 과학을 이끌고 따라올 수 있는 능력으로 이론은 물리 철학적 이론이며 참 어렵다. 영세 종교 철학까지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며 만생물을 사람답게 끌고 갈 수 있는 대승적 본성이 있다 하겠다. 말 어려워. 종교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물리도 나오고 잡탕해서 해수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런 이론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떤 이론의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정신세계로 가면은 고차원적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해자. 이것은 이제 여전까지 다 살아온 술도까지도 지나서 살아왔어. 그러면 이제 술도에서는 약간 아직도 칼이 있고 막 카리스마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다 초탈해 갖고 이제 갈날을 기다리면서 이미 신선이 이제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신선이 돼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본성이 대승적 본성이 모두를 이롭게 뭐 이런 얘기죠. 대승적 본성.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대승 있고 소승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까 대승적 본성이라고 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공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공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공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익이 아니고 공도적이니 이거 소승은 이제 자기의 해탈이에요. 자기의 해탈. 자기의 득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승 같은 경우는 우리로 하면은 이제 쉽게 우리가 원효 인양반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갖고 꼭대기 다 올라가고 이렇게 에이 하고 나서 이제 다르 하고 해탈이 경지가 버리니까는 선화공주랑 같이 쎄쎄쎄도 하는 거야. 선화공주하고 쎄쎄쎄 하는 원어대사가 쎄쎄쎄 하는 선화공주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단수가 못 올라가면 남자 스님이 돼갖고 뭐 공주 건드렸네? 라는 관점이 될 것이고 더 이렇게 올라가면 이미 해탈을 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거의 해탈이 경지에 가버렸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승 불교는 보면은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 성찰해 가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대승 계열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승 계열이에요. 이제 소승 계열은 이제 티벳. 거기가 전형적인 소승 계열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국가. 그리고 이제 대승 계열은 이제 중국.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일본. 일본은 근데 불교가 그렇게 성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은 굉장히 자기 주체성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신은 모두가 신이에요. 신사 있지 않습니까? 자연물이 다 모두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촉 샤머니즘의 원형이 다 일본에가 다 살아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고 뭐 하면서 유교하면서 이제 억불 정책 쓰면서
그 무당은 사입이냐 하면서 이렇게 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제시대 오면서 일제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하면 안 되니까 미신이 뭐이니 어쩌고 하면서 전부 다 아주 대종교인이 다 박살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신이 많고 종교가 많은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데는 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예수님도 그냥 일반 신 중에 하나야. 그냥 다.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조상신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그런 관념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념은. 자기들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반 종교들이 포기하고 다 해요. 근데 활성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로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가버리니까 문명이 발전 안 해.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를 한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전부 다 좀 개발이 안 된 국가고, 대승불교 쪽은 개발을 해가는 국가고,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뭐 칼빈 뭐 루터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발전을 얘기하고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 교황청 그쪽은 농업사회를 생각하고 약간 사회주의인 같이 잘 살자. 그런 약간 철학적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이 그런 종교에 가면서 문화가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종교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대승적 본성이 있다 이거야, 해수가.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발전의 가능성을 무한히 안고 있다, 해수. 그렇게 보면 돼요. 응고된 수의 잠재 능력, 잠장 능력이 본연이며 고요함을 의미하고 포용성을 의미한다. 가을을 말인무리하고 천재의 시제를, 이게 나왔네. 여기다 써놨네. 천재의 시제를 올리는 시기니 하늘과 통하는 때이다. 좋아, 좋아. 그리고, 이거 연정관계로 주위에 소문 많이 나다 정을 주면 이거 2번 써놨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들은 아까 설명했고, 장점. A가 바르다. 공평하다. 공평해요. 진실하다. 장점이에요, 장점. 장단점 늘 얘기했죠. 이런 감이 있다까지만 오시라고. 여기다 매몰돼 버리면 사주 구조로 이렇게 역학관계를 다 풀어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짜작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물상이랄지 10천간 12지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사지 안 풀리니까 막 이것 들이다 공부하냐 그러면요, 더욱더 사주 푸는 길은 멀어져만 간다. 이게 이제 공부를 그래도 10선까지는 다 쫙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 믿음직스럽다, 씩씩하다, 활발하다, 점잖다. 활발하다 이쪽인데 점잖다 이쪽이야. 정반대야, 기운이. 항상 음양이 그렇게 논다고 그랬잖아요. 충동적이다, 침착하다. 이게 뭐야? 충동적이다, 침착하다, 자상하다. 수의 본성이 이렇게 쫙 노도같이 흐르고 잠잠한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점, 잘 속는다, 순진하다, 고집이 세다, 무방비 상태다, 슬픔에 잘 빠진다, 관능에 빠지기 쉽다. 관능에 빠지기 쉽다, 이것은 이해할 것이고, 슬픔에 잘 빠진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순진하다, 거절할 줄을 모른다, 소유물을 자기 것처럼 다룬다. 소유물을 수니까 모두가 퐁당퐁당 다 내 거야 라는 것처럼 다룬다인데, 이것도 사주 구조 봐야 돼. 이것도 사주 구조 봐야 돼요. 그래서 사주 구조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물싸움으로 샥 들어가 버리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고, 영원한 명리의 바다 속에서 뗏목만 대도 괜찮겠어. 뗏목만 대도 사람들이.
뗏목도 안 되고 가랑잎이나 될까? 뭐 그런 형국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한 6개월이랄지 뭐 1년이랄지 공부하신 분들이 4, 5년, 6, 7년 돼가지고 하면은 뭐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풀지 모르는데 고설할지 딴 책은 많이 배웠고 문자는 쓸 줄 알아요. 문자는. 고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자들. 근데 그 문자들 아무 필요 없더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라고. 기죽지 마세요. 제대로 쫙 이게 어떻게 풀어져 가는 포인트를 알고 딱 1년 6개월 하냐 그러면 사주 쫙 보일 것이고 1년 하냐 그러면은 마음대로 사주 나는 돌릴 수 있다고 봐요. 내가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 헤매봤으니까. 안 해봤으면 이 말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근데,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가네. 그거 아니까는 그 방법대로만 딱 가면은 1년이면은 마음대로 사주 갖고 논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것은. 냅다 애우기나 하고 하냐,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도야지, 겨울의 시작, 종교, 철학, 도동, 선방. 이제 절에서 이제 그 스님들 기도하잖아요. 이제 선방. 도하, 색채, 물감, 항로, 회외. 항로의 회외. 회. 이게 역마지 않습니까? 이신사에. 그러니까 이거 수조 또. 그러니까 회외 되겠죠? 이게 또 이제 사해 하냐 그러면 사해충도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배도 될 수 있어요. 철선. 사중 여기 그래. 여기 경급 있잖아요. 화 촥 하고 신 해도 이게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요식업이네. 식품, 통조림, 식용유, 축산, 한약, 탕제. 10월은 모든 곡식이 수확 저장된다. 미끌거린다. 냉동, 냉장, 저장식품, 돼지족발, 표정. 아까 저기 돼지족발 그것은 아니어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저기 어디야. 요게 어디서 뭐 돼지족발이라고 중간에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것은, 여기서는 돼지족발이 거의 맞고 이제 해니까. 편육, 소세지, 비유활성 영역, 역수럽, 귀신밥, 저승무, 동유럽 국가. 역수럽은 역수럽이라고 우리가 역수를 하니까 역수럽이라고 했을 때는 술도 되고요. 해도 되고 자도 되고 축도 되고 미도 되고 다 돼요. 역수럽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번에는 이제 자수, 엑기스.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하면은 원리를 깨달아가는 철학자. 아까 해수도 종교 지도자예요. 자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원리, 이론이 정확하니 꿰차가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거, 보다 더 기초적인 베이스 미토콘드리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공학 쪽에서도 그런 종류가 이게 자수. 그만큼 이것도 철학성에서도 가장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것이 뭐야? 라면서 파들어가는 그런 또 이제 이게 있어요. 내가 또 자월에 또 정관, 병화에 자월, 정관, 이 정관이면서 자수야. 그러니까 정관, 정평관이 다 있어요. 피곤해. 정관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수다 보니까는 이게 공부를 해도 정관이니까 나를 다 단정하게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단정하게 세우는데 또 정관이니까 또 꼼꼼한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수야, 이거. 그러면
짱을 내버려야 돼. 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서 이거 공부를 무엇을 파간다고. 그거 진짜 안 해야 되는데. 피곤됐어. 그런 성향이, 이제 여기서, 이 자수잖아요. 이게 철학이잖아요. 철학이죠? 그럼 제가 방금 자월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병화에. 근데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사주를 내가 나의 의지력이랄지 내가 그런 어떤 것 식신제살형에 내가 이제 사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식신제살형인데 나는 제살할 거야. 나는 뭘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나 가오 다시 빠지기 싫어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냐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뭐 계란줄기나 흥정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염세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염세라고 그러죠. 염세적이 될 수 있고 염세가 될 수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은 밥벌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밤에 피는 장미가 밤에 이제 남자들하고 이제 관이니까 이제 철학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보니까 사주 구조 이렇게 보고 아무리 좋아도 자기 부모가 맨 처음에 자기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애들 아직 자기 사주 기운을 안 받을 때 아직 어렸을 때 이렇게 한 5, 6살 이제 사주의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좀 의식이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안 해 싫어 이거 단순하게 싫어 그게 아니고 좀 커가지고 어떤 거 자기 생각하고 틀려가지고 안 해 싫어 할 때가 이제 그 얘기가 사주의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냥 너 떡은 나 줄게 말아줘 뺏어가 그래갖고 나 싫어 나 내줘 그것은 아직 그 본능적인 것이 사주의 기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본능적인 상황에 있을 때 엄마들은 애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 해줘야 돼. 애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애들을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엄마 책임이에요. 직접적인. 그리고 그 엄마랑 애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빠지게 해서 그 부인과 자식들을 부양하는 것은 남자 책임이란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것이 또 이제 남녀 차별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음양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나이 때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사주가 잘 짜여져 있고 자기를 다스릴지 아는 사람은 그 기본 베이스에다가 자기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이게 엄마가 어쩌고 하란 말에다 지 스스로 해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어떤 기운이 와가지고 좀 안 좋은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좀 대강 어영병 이렇게 껌이나 좀 씹다가 다시 원위치 와가지고 자기 일을 헤쳐나가 인생을. 근데 그때 못 잡아주냐 그러면은 이게 쫙 안 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다. 자수 해수가 끝났나? 자수라고 했나? 정말로. 강단이 있으며 유순하고 사교적이어서 장사를 하면 잘 된다. 몸은 약하다. 가만있어 봐라. 이게 어디까지 해수를 했나? 동의롭고 했구나. 다 끝났구나. 여기서 또 헷갈린 얘기가 나와요. 강단이 있으면서 엑기스 자수죠. 이것은 왕지죠. 강단이 있죠. 유순하죠. 수죠. 사교적이죠. 도하죠. 장사를 잘한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몸은 약하다. 이것은 오행 기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분이 많다. 반드시 색정으로 고통이 있다. 연애교는.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유할 때도 그러고 자오, 묘유, 도하. 이것은 반드시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수가 아주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여기 이제 이게 잘못 빠져버리면은 고고하고
수준 높은 철학성을 가진 흑장미, 밤에 치는 장미랄지 남자는 주둥이만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백수, 기타고 말장수한 사람, 딱 그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 분야에 심취하면 결과를 낸다. 재물 축적은 투자 거리가 멀다. 이것도 사주 구조를 봐야 되고, 연구 분야에 심취하면 결과를 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교랄지 그런데 이제 취미가 있어요. 학생 상담하면. 근데 그런 분야에 이렇게 딱 빠져서 얘가 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의과 계열이랄지 그런데 이과 또 의대랄지 이과 계열 중에서도 뭔을 원초적으로 연구하고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영적 능력이 강하다. 여기까지 제가 나발됐으니까 이것은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자식을 의미해서 자로 표시하고 동물에서 번식력이 가장 강한 질을 대입한다. 왜 자가 자식을 의미하는 거, 이건 자니까 아들 자 하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의 번식력이, 왜 그러면 번식력이 강한 쥐를 대입했을까? 그러니까 쥐의 여러 가지 특성도 있지만은, 제가 그러잖아요. 이 자수 같은 경우에 수기운이 우리 우주가 맨 처음에 수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생상극하면서 인류를 만들어내잖아요. 인류 이꼬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자식이죠. 그래서 이제 번식력이 좋다 이 말이에요. 수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이제 번식에 이제 애를 이렇게 다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이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수 기운이 좋냐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은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를지 몰라도 남자분은 그런 여자를 만나면은 띵모하죠. 아주 좋죠. 거기까지. 상성. 자의 의미는 만물과 동심으로 정과 핵에서도 부르는 칭호가 있는데, 중성자, 공자, 맹자,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인들 그렇게 거기다 자를 붙이는 거이고, 오에다가 자에다가 공자님, 맹자님 할 때 우리 동네에 있는 끝순이 끝자 영자, 말자 이제 그것은 자가 아니고. 중성자, 원자, 분자, 입자, 전자, 양자 등의 인류의 본성적 가르침. 효나 학 등의 글자에서도 자자란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는 예감, 촉감, 감지, 생각 등의 첫 발상. 신호선이며 사상을 표현시켜 가고 있는 곳이다. 이해했죠? 이 말을 충분히. 자에 대해서 거의 이 말들. 전초 전국시대 대사상감의 성자들도 모두 자자 칭호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순자. 우리 옆집 누나가 이름이 순자인데 거기도 순자, 같은 순자야, 순자. 아무튼 이건 무슨 이게 그런다. 이거 자는 계획을 세워서 영민함도 보여주고 끈기 있게 일어서는 지구력과 쉬지 않는 부지런함도 있으며 만물을 장악하려는 주장성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장성으로서 이제 기질이고 이제 영민함 수로서의 기질이고 그러는 거예요. 은은한 지구력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북쪽은 천지 만물의 잉태, 우주적, 그러니까 북쪽이 수방향이 북쪽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북쪽은 이제 수방향이 북쪽이에요. 천지 만물을 잉태하고 우주적 자궁으로 일량이 처음으로 생해서
음양이 결합된다. 자식을 의미해서 자라필 영적 능력이 강하다. 그 말이고. 일양이 시생하는 거, 유금이 해주잖아요. 유금이. 그리고 자부터 일양이 시생이 돼가지고, 사화가 육양이고, 오가 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가 일양이 시작되고, 이 얘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주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 그것들은 여기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냥 다 아는 얘기들을 깊이 설명 안 합니다. 설명해봤자 그거 소화지 푸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장점, 매력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신중하고 긴장하고 정직 검소 이지적 영민함이 있고 독립적 활동성이 있고 낭만적이고 정열적이고 강단은 있으며 유순하고 사교적이고 장사를 하면 잘 된다. 몸은 약하다. 장점, 단점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런 특성이 있네 하면서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 거야. 단점은 기회주의자, 내성적 불안을 잘 드러낸다. 누구든 착취할 수 있다. 어둡다. 야행성, 잠을 재운다. 더듬는다. 세분화되고 퍼진다. 세분화되고 퍼진다. 방사, 핵, 분열. 자수가 축도로 들어가고 개수로 팍 퍼져가지 않습니까? 탕류, 주, 자묘는 콩나물 국밥이다. 자가 있고 물에다가 이게 촉이 있어서 자묘 콩나물 국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묘 콩나물 국밥인데, 이런데 이거 뭐 사지 푸는데 큰 뭐 영향 없어요. 회외, 수니까 회외, 외교, 정자, 음핵, 신장. 수가 이제, 신장이지 않습니까? 도적, 수락, 밤이라, 밤에 움직이가, 몰래카메라, 정수기, 도문. 도문이란 뜻 알죠? 도 닦고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정신, 종교, 철학, 청각, 실험, 수가 귀입니다. 그래서 청각이 나오고 연구, 창의력, 생명복제, 청량음료, 수산물, 비밀, 애정사, 감사원, 몰래, 감사원이, 정보원 이게 몰래 하지 않습니까? 몰래 조사하지 않습니까? 정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암기력, 원자, 수소, 핵, 유흥, 물장사, 씨앗, 종자, 북유럽, 캐나다, 런던. 이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축토의 특징. 탐욕과 욕심이 많다. 축은 이제 흔히 이렇게들 얘기해 고생을 한다. 하체가 약하다. 이것은 이제 하체가 약하다마는 옛날 책에 왜 했더만은 소가 나 그리 못 그래요. 소가 이만큼 한데 다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이 좀밖에 아니니까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 이건 나는 손가락지도 이렇게 놔야 되나? 이것은 나는 좀 그러더라. 근데 그렇게 옛날 책에 써졌으니까 내가 한 얘기야, 옛날 책에. 그리고 이제 축적심이 있다. 저축할 때 이제 축적심이 있다. 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폭발하려는 기질이 있다. 개축도 백호잖아요. 그러고 인색하다. 돈 욕심을 낸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부지런하다. 또 부지런하다. 통용되는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탐욕과 욕심이 많다. 요령이 비범하다. 재물 애착하는 것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재물 애착이 심하던데 하늘을 찌를 것 같다라고 책에 써있더라고. 옛날 공부한 책에 여자 고독한 것이 많다.
이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고정한 것이 많다. 축토랄지, 미토랄지, 술토랄지, 이게, 토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묘가 있어서 어떤 육친의 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주 상황 구조에 따라서, 이 육친이 어떻게 잘못돼 불고 하냐, 그러면은 고독할 거 아닙니까? 힘들고,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 여자가 아니고 고독한 것이 만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이것이, 성상. 인류 문화의 근원인 축토는 대강변의 무생물의 십산지요 생물의 근거지다. 예를 들어서 축토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물상으로 했을 때 축토는 미개발지. 이것도 내가 그림만 잘 그리면 맞았지. 여기가 바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아니 바다 그냥 바다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깔대밭이 있어. 이렇게 도로도 있고. 그럼 여기가 땅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약간 산이 있고, 그 언덕 같은 비슷한 그런 데를 축토 물상이라 하고, 이제 술은 산이라고 언덕의 산 쪽에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고, 진토는 이제 개발해 가면서 아주 빛을 보려는 땅이고, 미토는 한참 번성지의 땅이고, 이렇게 땅을 구분을 합니다. 생물의 근거지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결합지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결합지대는 미하고 축이잖아요. 지축. 그럼 여기는 이제 자월, 여기는 인월이잖아요. 여기는 5월, 여기는 신월이잖아요. 여기는 정신세계고 여기는 물질 문명세계예요. 그럼 이 결합지대, 이 축토 미토가 얼마나 이 지구를 자전을 책임지고 있고, 진토, 술토는 이제 서로 충하면서 그 에너지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전을 책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토가 힘들겠어요. 그리고 화려했던 과거를 정신문화색으로 집어넣고 정신문화에서 꽃피운 것을 다시 발전시켜서 화려한 문화의 세계로 표출해 내가는 것이 축토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토죠. 자에서 잉태된 양기가 가득해서 자에서 잉태된 양기가 가득해진 상태로서 양수 속에서 이제 자에서 일양 이제 시생하고 이제 축에서 이제 이양에 이제 이렇게 오는 거요. 아이가 자라 만상이 되어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에 해당한다. 살벌한 성질을 표하고 있다. 우주에 폭발하기 직전인 혼돈의 상태다. 축도 그런 거예요. 축 일주자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부지런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한 사람한테 일을 시키죠. 부지런한 사람한테. 굳은 일을 도맡하면서도 잘못된 결과도 송두리째 부담받은 일도 많으며 근본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말로. 그러니까 축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되냐면 꼬굽쟁이란 말 알죠? 수전노, 아껴. 그러면서 부지런해. 그러면 축토가 식상이 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꼬굽쟁이까지 가버리면은 나중에 돈이 좀 있으면서도 박스 주워갖고 하고 자기 집 한쪽에다 싸놓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생기는 거야. 에?
잘못된 결과도 송두리째 부담받은 일도 많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엘리멘타리를 이렇게 하고 일 개고생해 놓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계속 고생해서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목을 싹 올라오게 사정없이 밀어주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이 목만 보고 있지 인목하고 간목을 범에 보고 있지 누가 축토를 보고 있겠냐고. 자기 개고생해놓고 자기 공은 하나도 없어. 쳐다본 사람 한 명도 없네. 오메 추워. 땅이 추워. 그것밖에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토는 저리 가버리고 그 개고생에서 다시 문화를 피워내려는 축토를 잊어먹고 목만 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첨, 성실, 믿음직, 검소, 꼬꿉쟁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 개고생한다. 참을성, 책임감, 능률적, 독립성, 논리적, 균형, 조직적, 독창적. 독창적, 앞으로 팍 자기가 독창적으로 쫙 감목을 튀어내지 않습니까? 실제적, 종처럼 성을 내지 않는다. 토는 보편적으로 좀처럼 이렇게 성을 그렇게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이지적인 사색가. 이제 철학이 자에서 축까지 왔잖아. 이제 끝판까지 와버렸어.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지적인 사색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토들은 축토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참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하고 보편적으로 그래요. 단점, 완고하다, 오만하다, 권위적이다, 동작이 둔하다, 규범주의자다, 낭만이 없다. 축토를 가진 사람들이 화계는 종교성이잖아요. 근데 낭만이 없다. 이 낭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화계석이니까 이 낭만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성이다라는 것하고 낭만이 없는 것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낭만이 없으면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현실적 일만 해야 되는데 이 낭만이 없는 것은 어떤 화계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그거 나 해봤어 옛날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낭만이 없는 거야. 그러지 이 현실성 때문에 낭만이 없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합되잖아요. 검소한 것하고 철학적인 것하고 이 합해져 버리면은 뭐 이것저것 다 뭐하고 그냥 이 여자들이 보면은 이제 아우 딱 사람이 낭만이 없어. 그건 안 되지. 이제 그런다 이거예요. 거침없이 말한다. 재물애착을 하늘을 찌를 것 같다. 화가 나면 감당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분노한다. 개추 백호가 분기충착하면서 개수를 쫙 뿜어 올리지 않습니까? 소 웅콜이다. 재생산 잘 씹는다. 소가 이렇게 소죽을 먹이지 않습니까? 막 먹어요. 산에 이제 가서 이제 풀 먹이러 가면 이제 풀 막 먹어요. 왔어. 그럼 우리 인간들은 딱 먹고 끝하고 수화 쫙 내려가는데 이것은 뭐 위가 몇 개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짝짝짝 해갖고 완전 다시 또 삼켜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산. 잘 씹는다가 아니고 이것이 되새김인가 뭐 한글로 보니 되새김한다. 이 뜻이 여기 잘 씹는다가 되새김한다라고 써놔야 되거든요. 재생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것을 다시 분해해서 뭐 버릴 거 버리고 다시 요것저것 조각 맞춰서 그게 뭐냐 그러면 중고 물품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느리지만 강하다.
얼려서 지연, 포장, 냉동, 냉장, 이건 축토니까 알 수 있는 것이고, 약물, 탕화. 그러니까 이제 인호축 같은 경우에, 인오축 같은 게 탕화잖아. 이게 지금 나무를 불 때 가지고 토치 팍 대버리고, 얘가 탕화 이래고 정신병까지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가 탕화를 해버리는 거야. 한의사를 해버리고, 무슨 곰탕집을 해버리고, 뭐, 그러면 돼. 그리고 이제, 이제 부인들 같은 경우에 탕화가 있냐, 그러면은 자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랑 욕하면서 공국을 팍 끓여. 그래갖고 신랑 줘. 그러면은 이 탕화 기운도 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알면은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한 번씩 해야 될지 알아요. 기문 든 사람? 부부가 기문 들었어. 그러면 둘이 일지가 하필 기문이야.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변태성이 약간 있다 이거야. 둘이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러면 그것을 아주 부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기문 든 것을 푸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고등학생에서 뭐 꼬치를 내놓고 곧자곧자고 막. 상당히 지위도 있는 분이잖아요. 나 누구랑 얘기 안 컸는데. 그분이 기문 든 거야. 말짱한 사람이 이상하게 또라이 시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기문의 기운이 계속 못 풀어서 뻗치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문 든 사람들은 자기가 기문 든지 알면은 자기가 기문스러운 취미를 가진다 할지, 기문스러운 취미,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기문이라고 사람들이 막 기문, 그쪽으로 들었네, 원진 들었네, 이런 얘기 하잖아. 기문하고 원진하고 거의 같은 기운이거든요.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해 놓은 게, 기문 원준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강의해 놨거든요. 보시면 돼요. 원리 같아. 그냥 둘 다 원진 기문을 다 한나라 보면 돼요, 그냥. 뭐 원진, 기문 한두 점 차이밖에 아닌데. 근데, 그 기분스러운 것이 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분스러운 것을 자기 각시한테, 신랑한테, 어떤 인간 짝사랑한테다가 안 쏟고 자기 일에, 자기 공부에 거기다 딱 몰두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여자들을 이렇게 좀 상위 레벨 돼갖고 연애 많이 해본 여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대 출신 다 또라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서울대 출신 또라이다 그 말은 서울대 출신이 그만큼 특이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잘 써서 잘 발휘하니까 그렇게 공부도 했고 사회에서 그런 어떤 자리들에 있으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도 기문까지 와버렸네요. 여기 느리지만 강하다. 약품을 탕화 얘기하다가 이제 기문까지 가버렸어요. 한약재, 공동묘지, 축은 또 묘지라고도 합니다. 석탄, 금고, 돈 넣는 곳이니까 과자점, 미월에 미토가 개고를 하면 보릿밭을 갈아엎는 것이 과자점이다. 이게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과자점이라고 딱 여기 몰두하지 말고요. 충미충이야 그냥 충미충. 그 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땅이 둘이 충했으니까 새로운 것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나중에 이제 계고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강의 또 다른 챕터니까 거기서 강의를 해갈 거거든요. 충해갖고 계고가 됐을 때 그 계고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다. 에? 그래가지고 일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강의를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충미충이니까 땅들끼리 부닥쳤으니까 이제 땅갈이 한 거죠. 땅갈이 한 거예요. 근데 미가 이제 또 이제 보리밭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자점이니 이런 거 나오는데 계고를 하면서 보리밭을 갈아엎게 되니 과지점이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밀가루, 위장, 토가 이제 비위니까
비위, 영안실, 낙골당, 장어차, 풍수지리, 축이, 토 중에서 축이 제일 귀신 토거든요. 도자기, 농기계, 경운기, 정육점, 우유, 치즈, 영농, 파종, 골재, 모래, 자갈, 시멘트, 터널. 술토에서도 시멘트 얘기했어요. 터널, 동굴. 이거 뭐 터널, 동굴 이것도 거의 술토랑 거의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겹쳐요. 동굴, 북유럽, 시베리아. 자, 여기서 이제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기본 성정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심리, 천간 심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의 철학적 특성, 그리고 그것의 자연법적 물상론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강의 내용이 100이다라고 나서 이 강의를 달달달달 애운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강의를 더 이상 듣지 마시면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이 쭉 들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축토 하면서 이거 뭐 이렇게 시멘트 하면서 술토도 얘기했죠? 라고 했어요. 그럼 술토 할 때 축토도 시멘트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벌써 의심을 딱 가졌어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물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물상이 정립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러겠네 라면서 거의 자기가 같이 활용하면서 이게 알아지거든요. 근데 절대로 물상부터 먼저 가버리면은 안 돼요. 물상 가면서 꽃이 피었네, 을목이 꽃을 피웠고 이제 만개를 했습니다. 뭐 칼이 어쩝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아마 이제 풀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주의 구조론적인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머리가 뱅글뱅글 돈 속에서 그 속에서 모든 걸 반영한 상태에서 물상론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분들 그렇게 하실 테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조론적으로 하면서 구조론적으로 충분히 다 풀려버리는 것은 실제 물상론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쩔 때 물상론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특별히 무슨 직업이랄지 무엇을 잘할 수 있겠나랄지 뭐 그런 부분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냐, 어떤 부분은 사주 구조상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뭐인가를 알 수가 없는 그 사주가 있어요. 딱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기 명은 뭐고 자기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일을 갔을 때 어떻게 돼 갈 것이고 이게 쫙 그림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찌글빠글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물상론으로 싹 보냐 그러면 이 사람 사명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게 싹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물상론을 보고 나서 거꾸로 이거 구조로 들어오냐 그러면 절대로 물상론도 안 되고 구조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우지 마시고 사고하는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